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참 힘 빠지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풍도 점차적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태풍이 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오늘 시장을 좀 시작부터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월요일장을 정리해보고요. 공략주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함께 갈 수 있는 방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세요.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부터 양시장 주르륵 밀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기관에서 거센 매도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2,600선이 이탈됐고요. 2차 전지가 들썩들썩했을 때 코스닥을 끌더니 이제는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깊게 2%대로 좀 급락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초전도체 LK99에 대해서 아직은 한 달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인가요? 오늘 관련주들이 쑥쑥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줬는데 관련한 테마성의 움직임이 변동성 큰 만큼 이 점 좀 주의하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보시면 이번에 올해 첫 IPO 대업 파도의 몰락이 오늘 시장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조단이 대어였던 파도가 상장 첫날가 이 하회, 공모가를 좀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아쉬워하는 움직임들이 보여줬는데요. 분봉 차트 통해서 파도의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공모가는 31,000원이었습니다. 시초가 살펴보시면 34,400원까지 거의 공모가 수준까지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내 주르륵 밀리게 되면서 계속 장 후반 갈수록 하락하는 움직임 그리고 끝내는 10%대 깊게 밀리며 11%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요인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높은 좀 공모가와 오버행 등의 이슈가 파도에는 흥행 실패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하반기에 IPO 첫 상장을 하렸던 파도, 이 상장 시작부터 좀 흐름세는 좋지 않았는데요. 하반기 IPO가 앞으로도 주르륵 나와 있을 예정인데 이 좌우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파도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 보니 시장에서는 IPO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특징주들은 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대한제당, 우선주, 고려산업 세 개를 좀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량 위기에 대한 재점화가 다시금 나타나게 되면서 우선주 10%, 대한제강도 거의 9%대 강세 보여줬고요. 고려산업 5%대로 오늘 시간에서 들썩였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계속 그 이슈의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폴라리스는 하이버클로버 X 이하의 모멘텀 받으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1%대, 네이버도 역시나 시간외에서도 뛰는 움직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지컨트롤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LK-99에서 시간 외에서 초전도체주 안에서의 고려산업 5%대 좀 뛰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내일 정규장에서 좀 어떻게 움직일지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시장 전략과 전망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이슈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오늘 시장 좀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네. 네, 여기 요인들도 좀 궁금할 텐데 잠시 뒤에 얘기 들어보겠고요. 시장 상황 좀 쭉쭉 내려가긴 하는데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참 잘 가더라고요. 네, 바로 그 주인공이 고려제강입니다. 거의 뭐 고가 기준으로 35%는 껑충 뛰었는데 그럼 뭐 좋은 이렇게 전략을 잡아주신 의견, 이거 어떻게 또 이때 타점을 딱 잡았을까요? 네, 뭐 사실 고려제강이 뭐 이제 좀 너무 스타트부터 좀 화려하게 시작을 해서 그쵸.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같은 수익을 좀 내셨는지 아니면은 좀 멀뚱멀뚱 쳐다보시다가 이제 흘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확실히 뭐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런 이제 강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떻든 간에 뭐 충분히 좀 급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들을 좀 모아가면서 쏘아 올리는 그런 종목들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뭐 고려제강을 놓치셔서 아니면은 너무 좀 성급하게 가기가 그러셔서 올라가는 그림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도 제가 또 좋은 종목을 또 준비를 했고요. 그 이상으로 더 환희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1시간 동안 꾸준하게 따라오시면서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제강에 대해서 또 얘기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또 시황 정리랑 기사들의 이슈들 또 체크 원하신다면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 다비드 여러분들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슈들 체크를 좀 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이 픽했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가 네이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하이버 클로바 X 워낙 또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이제 좀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좀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또 욕도 먹었지만 또 꾸역꾸역 가져가야 된다고 또 강조를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뭐 새로운 모멘텀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의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들을 보면은 주도 업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 수급 쏠림 이런 것들이 좀 지수를 끌어줬었는데 오히려 지수를 좀 왜곡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2차 전지 아니면 최근에 나온 초전도체 혹은 뭐 이제 뭐 최근에 또 다시 늘어난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인데 사실 뭐 2차 전지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별로 권장을 드리고 싶은 그쵸. 그런 종목은 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테마가 오늘까지도 너무 세긴 했지만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거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만든 테마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지금부터는 뭐 이제 뭐 거품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전부터 뭐 유행이 오면은 반응을 하지만 뭐 이렇게 오래 갈 만한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것들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열광할 만한 테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또 테마군들을 형성을 해서 유행을 시키고 수급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이벤트와 이슈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네이버의 하이클로바 X 이쪽 이슈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뭐 지금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는 코스닥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가 오늘은 뭐 10% 가까이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좀 그쵸. 추이가 좀 많이 꺾이는 그림들도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DX라던가 LNF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자, 우리 코스피 쪽을 보신다 하더라도 오늘 SK 하이닉스가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반도체도 뭐 지수를 이끌고 갈 만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양봉이나 혹은 뭐 이제 종가 대비 오름세가 나오긴 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한 뭐 그런 모습이었죠. LG엔솔도 많이 밀렸고 뭐 포스코홀딩스라던가 삼성 SDI,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도 그다음에 뭐 아쉬운 거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아와 뭐 엄청난 실적을 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부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종가로는 5% 가량, 그다음에 장중에는 더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좀 많이 되죠. 거래 비중도 오늘 코스피장에서 4% 이상 넘어가는 굉장히 좀 많은 수급을 좀 받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번
이번 달 이제 뭐 말쯤에 24일로 이제 일정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하이퍼클로버 X라는 거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 뭐 대부분의 이제 뭐 이런 특징주 테마주들 중에서 AI 관련된 종목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을 봤었을 때 뭐 테마의 힘은 굉장히 좀 강했으나 실속이 있는 종목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과거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가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제로 이제 돈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처럼 뭐 챗GPT로 이제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힘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힘을 낼 수 있는 좀 대형주가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묵직한 종목이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발점이 오늘 그 말씀드리는 24일 날 발표하는 이 하이퍼클로버 X 이 이후의 시점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 뭐 이렇게 막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특징주처럼 막 몇십 프로 올라간 거는 아니고 뭐 급등주가 되진 않았지만 저는 앞으로 이 네이버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이클로버 X라는 이 이슈 테마가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이슈와 테마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테마 관점에서 이 이슈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네이버 관련한 이슈는 탄탄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주도주랑 유망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네이버 얘기해 주셔서 주도주 섹터는 당연히 네이버라고 생각했고요. 유망주 유비온을 얘기해 주셔서 이건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네이버는 당연히 뭐 대장 큰형님이 그쵸.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일단은 저는 네이버라는 종목을 처음에 주목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의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이퍼클로버 X라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들이 네이버한테 잘 맞아 떨어져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네이버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시장에 관심은 확실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그 주식 커뮤니티에서 이제 소문이 에코프로를 매도한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 쪽으로 몰린다. 뭐 이런 소문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초전도처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만큼 뭐 네이버가 과거보다는 흐름이 확실히 좋아졌고 거래량도 이제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의 더 큰 매력이 뭐냐면은 뭐 일봉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올라간 그림이 보이지만 멀리 보는 장기 추세, 월봉 추이로 우리가 이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여전히 저는 이제 대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월봉 차트의 바닥 돌파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시세가 올라갈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들을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네이버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 과거 2020년부터 2022년도, 2021년도 7월이 최고점이네요. 이때의 상황과 여기 꺾이기 시작했었던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종목은 금리 정책에도 굉장히 좀 예민합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좀 올라가고 제로금리로 경기부양책들이 엄청 막 이렇게 세게 나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장 지수보다 상승률이 뭐 네카오라고 이제 별명이 붙여지면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엄청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혹은 예고됐었던 시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과거의 상승분들을 전부 다 이제 뱉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한번 진행이 됐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미 연준 기준으로는 뭐 한 번 더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끝이냐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은 상황이죠. 그럼 이제 금리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들이 뭐 이제 기술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성장 섹터라고 해가지고 뭐 게임주들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와 같은 뭐 커뮤니케이션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약주들 이런 종목들이 될 텐데 과거에 시장이 빠지고 2022년도 이때는 다 뭐 게임주,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종목들, 아니면 기술주들, 제약주들 굉장히 힘이 안 좋았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는 이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들이 불어가지고 혹은 뭐 바닥을 다지거나 아니면 바닥을 좀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네이버라는 종목도 금리 정책에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종목인데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악재가 해소된 국면에서는 저는 좀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바닥의 종목이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안 그래도 바닥을 예쁘게 다지고 있었는데 지난 1분기에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상당히 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3분기에서는 실적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뭐 증권사에서는 소문이 좀 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하이퍼 클로버 X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서 같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그 매출 증가라던가 수익성 개선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뭐 3분기를 잡아준다 하더라도 다음 분기, 4분기에는 충분히 실적 반영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상반기의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주가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뭐 전혀 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금리 정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아니면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뭐 실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달리게 했었던 AI라는 뭐 그런 새로운 이제 테마와 이슈를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붙여줄 수 있다는 점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점들은 저는 네이버한테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뭐 2달 전에도 네이버가 이제 바닥을 찍기 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네이버는 하반기 준비하고 연말 생각하시면서 바닥에서 모아가고 준비하고 멀리 보고 큰 그림 보면서 가져가면 좋을 종목이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과 뭐 새로운 모멘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제가 보는 목표와 장기적으로 굉장히 매수하기 이상적인 그런 공간이다라는 의견들은 뭐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안타깝지만 이제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은 많은 분들이 네이버는 물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잘 나갔을 때 고점에서 사고 그다음에 이제는 올라가면서 이제 좀 기대를 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께는 저는 이제는 승부를 걸어서 이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공감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를 또 눈여겨보시고 한번 또 주의 깊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바닥자리, 이제 더 올라갈 일이 많은 월봉 차트 보면 딱 그렇네요. 네이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고요. 유망주였던 유비온, 그게 좀 궁금한 게 형님 따라서 아우도 간다. 이 아우라고 봤던 포인트는 좀 어디였나요? 네, 이제 뭐 이미 반응을 같이 하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비온이라는 종목은 뭐 생소하신 종목이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클로버 X 관련된 이제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이제 이번 달 24일 날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했었던 중소기업들이 또 많이 있겠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 유비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비온이라는 종목이 그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에 뭐 접목을 시켰다고 해서 이제 그 뭐 성공한 에듀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뭐 이슈화되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오기 전에 그 전 언덕에서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교육주들이 급등을 했었을 때 그러한 이슈로 이제 좀 그 붙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일봉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교육주의 이슈로도 여기서 한번 붙였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방으로 빠지지 않은 선에서 최근에 뭐 상한가도 한번 나왔다가 다시 되밀렸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약하지 않은 강세 흐름들이 그대로 좀 보여졌었죠. 그래서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언덕 말고 그 다음부터는 네이버랑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건데 그 전 언덕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그 네옴시티 쪽이랑 연결고리를 가진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을 때 우리 그때 이제 웨이버스가 급등했었던 뭐 비슷한 사유로 같이 반응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하이클로버 X라는 이런 모멘텀을 이제 맞닥뜨려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고 오늘은 제법 좀 오르긴 했지만 지난번 언덕과 오늘의 이제 언덕을 보았었을 때 일봉상의 매물대도 충분히 좀 돌파를 해놓은 것 같고 오히려 좀 길과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 차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월봉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주봉상에서도 뭐 과열되지 않은 뭐 굉장히 이제 뭐 장기 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바닥에서 위쪽을 계속 두드리고 이제 윗꼬리가 많다라는 것은 이 맨 끝에 나와 있던 이 윗꼬리들은 여기 나왔었던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뭐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언덕을 다시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초전도체 수급들이 좀 분산이 돼서
그 다음 테마가 무엇일까라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저 공간들을 저는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보시고 뭐 월봉도 이제 뭐 그 과거에 이제 상승세,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는 조정,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위쪽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거는 최근에 양봉 돌리면서 만들어졌던 거래량입니다. 이 종목이 보여줬었던 과거에 뭐 몇 년 동안 아니면 뭐 10년 가까운 흐름들 안에서 최대 거래량들이 지금 가장 강하게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서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고 있다라는 점들. 그래서 뭐 다음 테마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장점이자 혹은 뭐 단점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총이 굉장히 좀 작아요. 500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종목,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과열이 되어 있고 양봉으로 끝난 날보다는 거래량이 점점 떨어지는 음봉에서 분할 매수를 할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언제든 뭐 질문하시고 뭐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제가 봤을 때 좋은 타이밍이 또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유행은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비온이라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관련한 테마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 첫 번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힌트를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부터 그 네이버와 관련된 뭐 하이퍼클로버 X랑 관련된 좀 최대 수혜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런 그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서 유비온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유비온은 변동성이 좀 크기도 하고 오늘 반응이 좀 제법 잘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바닥의 위치가 더 좋은데 뭔가 좀 히든 종목으로 숨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아껴서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좀 추려보니까 오늘 이 종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퍼클로버 X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다음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수혜주는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추리하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면 제가 추가로 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담당하는데 하이클로버 X랑 좀 연관되어 있다. 이 종목 혹시 아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지금 다비드 보내주시거나 노란 톡방 들어와서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10분 추첨 통해서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이제부터 저희 시작할 예정입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QR코드 스캔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렌즈를 QR코드 가까이, 그리고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익절의 왕님의 드림텍 살펴볼게요. 15,000원에 40% 비중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셔서 바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드림텍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전략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드림텍을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의 가격이면은 이게 뭐 상당히 오래된 그런 가격이신 것 같은데, 최근에 근데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드림텍 같은 경우는 뭐 의료용 AI 로봇 뭐 이슈를 좀 같이 받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또 급등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뭐 분위기는 뭐 여전히 뭐 좀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를 하신 위치가 15,000원이 일봉 차트에서는 잡히지 않고 이제 월봉이나 뭐 연봉 차트를 가서 한 2년, 3년 전으로 가야 이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그때 이제 뭐 2년, 3년 기준의 차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월봉 안에서도 이런 돌파봉이 나왔죠. 그리고 2년 이상을 기다린 상황이시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뭐 일봉상에 나오는 뭐 단기적인 조정이라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좀 기다릴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방향 주가의 전반적인 장기적인 추이는 좀 바꾼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최근에 좀 실적이 잘 못 나와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 좀 많이 빠진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뭐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뭐 AI 쪽이라든가 뭐 의료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이제 모멘텀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매수가 근처에서 뭐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그 이상의 흐름들까지 좀 가져가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매수가 부근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기억기영님의 고려산업도 살펴볼게요. 6,300원에 5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셔서요. 바로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또 얘기해 주셨던 공략주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분은 비중도 좀 많고 매수 단가도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 네. 많은 분들이 고려제강이랑 고려산업이랑 네.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고려산업은 그 이제 사료주 쪽에서 테마를 좀 받는 별개의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6,300원에 50%면은 이거는 사실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뭐 비중을 늘리는 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서서히 줄여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려산업이 가장 흥행을 했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처음에 시작되고 사료주들이 이제 뭐 어마어마한 테마를 받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매수를 하셨다가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에도 뭐 이제 뭐 기후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막 추가 갈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홍수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료주들이 부각이 되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테마가 가장 흥행했었던 이 위치까지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저는 나오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가지고 시간을 유지를 하는 거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저는 좀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료주들이 전반적으로 반응을 다 보였었죠. 그래서 뭐 단기간 내에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뭐 4,500원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그림들이 추후에 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5,000원 전에는 비중을 좀 줄여가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 기준선은 저는 이제 뭐 3,5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쪽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하시면서 뭐 이제 뭐 이득이라던가 수익들이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라도 이제 상세를 시켜서 결국에는 비중을 적어도 뭐 30% 20% 이내까지는 줄이는 게 좋겠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걸 좀 강조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김혜선님 사연 볼까요? 룽투코리아입니다. 3,208원에 30% 비중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뭐 최대 주주 매각 추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좀 소실권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내일도 뭐 이런 퍼포먼스가 계속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주가의 흐름은? 네, 근데 저는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너무 뭐 막 믿고 가는 종목으로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현재 보여주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그간 한 1년, 2년 동안 보여줬었던 뭐 흐름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변동성이 과거부터 큰 종목이고 뭐 게임주 쪽에 이제 분위기들이 오거나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뭐 흥행을 하는 그런 이제 좀 잡주성 종목이긴 한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막 비중을 많이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로 물려도 계속 가져가고 그럴 만한 종목으로는 저는 부담이 좀 많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뭐 이슈가 나왔고요.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바닥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거래량이 터지기도 했었고 위쪽을 찌르면서 돌파에 대한 의지는 차트 기술적으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당연히 상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구간과 모습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매수가 위쪽까지 기대를 하면서 과연 좀 멀리 볼 수 있는 종목인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뭐 2,700원 여기를 이제 좀 저는 맥시멈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도 상승률이 꽤나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2,700원 부근을 저는 이제 목표로 좀 잡아보시고 여기 안에서 이제 좀 낙폭을 줄여서 매도하는 전략들을 가져가시고 시장에서는 지금 뭐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분위기가 이제 테마가 쏠려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룽투코리아는 들고 계신 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예전같이 유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을 목표로 우선시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전략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점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이어지는 콩이 웃긴 무지님의 모아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에 3,720원 도와주세요이라고 하셨는데요. 도와드릴게요. 자, 모아 데이터 이 종목은 지금 3,720원 이 자리가 좀 괜찮은 건지 좀 올라오려고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저의 의견을 받고 좀 기분이 더 나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근데 뭐 모아 데이터를 지금 대응을 하기에는 뭐 대응이 좀 너무 늦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관련된 모멘텀들이 막 세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시간은 뭐 제법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중간중간에 이제 희망 고문을 좀 많이 하죠. 3,720원이면은 이제 매수가가 딱 여기 언덕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한번 빠진 이후로 돌파에 대한 시도들이 뭐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중간중간 하락 추세 나오다가 위쪽으로 좀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액션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바닥 다지면서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위쪽으로 좀 전환하려는 시점들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가까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좀 흐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적어도 저는 3,000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반응을 좀 추가적으로 봐야 저는 더 가져갈지 아니면은 뭐 낙폭 줄여서 매도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이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3,000원 구간들을 좀 딱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여기를 이제 소화를 해내는 과정들,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거래량들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새롭게 붙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뭐 추가적으로 3,000원에 도달했었을 때 뭐 다른 분이 됐든 제가 됐든 뭐 다시 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뭐 바닥은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따로 제시는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당장에서는 매도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버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추세 전환을 이 흐름들이 좀 더 세지기를 좀 기다려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좀 더 강해지기를 기원해 보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다비드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노란톡방 들어가서 추첨을 해서 선물도 받고요. 종목 상담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QR코드 스캔 12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히든 공략 주터 5, 그 첫 번째 고려제강 8월 2일에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 중 하나죠. 정말 그 다음 날에 최고가 35,750원까지 껑충 뛰었던 종목입니다. 물론 오늘도 11%대 급등했는데요. 최고가 수익률 현재 35%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이버스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8일에 매수했던 이 종목이요. 지금은 윗꼬리가 많이 달린 캔들이 보이는데 그만큼 매수 매도가 있다는 건 관심받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29.32% 최고가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7월 4일에 신스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눌렸나요 싶은데 언제쯤 다시 더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타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가 대비로 20.13%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프와 웰크론한텍은 각각 7%대 그리고 1%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말하자마자 날아가는 종목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려제강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이거 말씀해 주시고 다음 날에 바로 시원하게 튀었거든요. 35,750원까지. 네. 그때 좀 어떠셨나요? 그 시간대.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뭐 좀 아쉽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좀 더 가지. 뭐 역시나 뭐 잘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좀 네. 만감이 좀 교차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다만 아쉬웠던 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렸을 때 그 흐름들처럼 시초가가 좀 너무 많이 떠서 시작을 해서 좀 달려들기가 겁나셨던 분들도 충분히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뭐 30% 이상의 수익률을 다 같이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대응하기에는 이 고려제강이라는 종목과 초전도체 종목들의 변동성은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좀 묵직한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잘 매수를 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은 뭐 축하드리고요. 제가 고려제강이 너무 많이 떠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방송에 오신 분들께는 대체 종목으로 원익 PN이라는 종목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종목도 뭐 추가적으로 상한가도 갔고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뭐 24%의 상승률이 나와서 수익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초전도체 종목들은 뭐 충분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초전도체라는 종목이 저는 충분히 이제부터는 양날의 검을 우리가 좀 우려를 좀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슈를 받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급등 테마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뭐 덕성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라던가 뭐 이제 오늘 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뭐 충분히 존재를 하긴 하지만 테마가 이제 그러니까 뭐 불과 이제 지난주 금요일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제 약간 부정적인 기사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초가부터 막 급락을 하기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신성 델타테크 등 뭐 지금 오늘 상한가가 찍혀 있는 그런 이제 다른 종목들을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추가 대응을 하실 분들은 이제 보시되 이 종목 이쪽 이슈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쳐다보는 이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께는 저는 굳이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뭐 죽으러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눈치 싸움이 시작된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막 그 분석과 기술로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것 같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주간에 수익을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 종목을 혹은 뭐 이제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다음에 이제 유행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오늘 저랑 같이 또 캐치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종목을 준비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또 한번 준비해보자. 이어지는 웨이버스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1%대 좀 눌리기는 했거든요. 이 종목 그래도 고가 기준 수익률은 거의 30% 육박합니다. 이때는 좀 나올 때다.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 하나, 둘, 셋. 어느 쪽이죠? 저는 뭐 기다려도 되고 후자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다시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웨이버스라는 종목이 뭐 지금은 우리의 최고 상승률보다는 내려왔어요. 근데 뭐 20% 이상의 상승률을 뭐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뭐 3거래일이나 그 삼지창으로 또 찔렀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못 내셨을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바닥을 좀 잡는 과정에서 저는 재차 상승을 기대하고 한 번 더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발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나오질 않았죠. 이 종목이 뭐 이제 여전히 뭐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 과거에 이제 윗꼬리를 보여주고 쉬어가고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안 나오고 뭐 주포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그런 그림이 차트에서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관련된 이슈를 같이 탈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네이버가 흥행을 하면은 또 같이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반응을 했었을 때 다음에 2,000원을 다시 먹는다라고 하면은 뭐 전고점을 능가하는 뭐 그런 기대감과 상승률들이 나와주기를 저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차트도 진짜 예쁜 차트예요. 우상향으로 예쁘게 가고 있죠. 전문가님, 뭐 이런 삼성중공업과 네이버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떤 차트가 훨씬 나을까? 지금은 네이버인가요? 그렇죠. 삼성중공업은 제가 뭐 한 3달 전부터 뭐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뭐 제가 그때 제시드렸던 10,000원 이상의 목표가까지는 아직 달성이 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상승률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월봉상의 저항대 딱 딛고 지금은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이제 막 새로운 유행과 트렌드들이 생겨서 이제 부각을 좀 못 받는 듯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뭐 꾸역꾸역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테마성 종목처럼 한 방에 무너질 리는 뭐 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을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제가 뭐 AS를 해서 이제 뭐 이 종목을 뭐 좀 새로 바라보자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거를 이제 저의 의견과 그다음에 저의 그 추천을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지금 뭐 40% 이상의 수익률들을 잘 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좀 묵직하게 꾸역꾸역 잘 들고 가보자. 이게 저의 좀 AS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이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그 원고로 준비한 종목은 아닌데 제가 노란톡을 중간에 보니까 웰크론한테 그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웰크론한텍은 제가 지난주 AS 했을 때도 손절가를 지나쳤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제가 노란톡에서도 제시드렸던 4,800원 여기를 이탈했었을 때는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등을 좀 기다려보되 낙폭을 좀 줄여보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도해서 줄여가자라는 말씀을 뭐 충분히 좀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지난번 저점이 4,290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를 좀 짧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보셨다시피 혹은 뭐 지난 시즌에 제 방송 보셨다시피 뭐 중간중간에 뭐 승률이 모두 100%가 나올 수는 없지만 뭐 충분히 그 이상의 뭐 손절 뭐 몇 프로 이상의 혹은 뭐 몇십 프로 이상의 수익률은 항상 잘 나왔었고요. 주식을 우리가 계속 잘하고 계좌를 늘려가려고 한다면은 아니다 싶은 종목들은 과감하게 이제 덜어낼 줄도 알아야죠. 그래서 웰크론한텍은 제가 실패한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현명하고 그게 우리의 계좌를 계속해서 불타게 하는 그런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저희가 공략지터 5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 힌트 아까 좀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 힌트는요. 하이클로버 X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담당하는 기업이다라는 게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힌트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힌트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앞서서 제가 이제 뭐 하이퍼클로바 얘기는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그러니까 좀 성장성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실적이 계속 잘 나오다가 뭐 흑자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보다는 과거에는 실적이 다소 좀 아쉬웠는데 뭐 흑자 전환을 크게 한다라던가 그런 종목들과 그런 기업들이 주가의 모멘텀으로는 더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을 좀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3글자짜리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또 AI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AI 종목인데 좀 지금 바닥을 좀 기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디님께서 오늘은 자막에 뭐 힌트를 좀 그런 그 예능성 힌트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그 세 번째 힌트 드릴 때는 좀 고민을 더 하고 좀 더 좀 쉽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관련주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다비드 또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통해 10분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잠시 뒤에 그러면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히든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클로버 X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담당 기업. 두 번째로는 실적 기대감이 뛰어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또 힌트를 가져오셨을까요? 일단은 이 기업이 올해 이제 1월 달에 새로 이제 태어난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은 신입생인가요? 네, 신입생, 신규 상장 종목이고 이렇게 좀 길지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좋은 힌트는 제가 이 좀 기술적인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급등 시그널의 조건들을 좀 많이 갖추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뭐 계속해서 좀 보여줬었죠. 그 다음에 바닥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횡보를 좀 지속적으로 이제 보여주다가 과거에 그 전 과거에서는 가격 조정은 충분히 나왔죠. 그 다음에 바닥을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도 충분히 나왔고 이제는 방향을 바꿔줘야 될 텐데 거래량을 늘려주면서 위쪽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메인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의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윗꼬리들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면서 소화하는 과정들이 나왔는데 이제 몸통으로 이제 소화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위쪽에서 머물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그림을 보면은 매물대 위쪽에서 오히려 이제 지지를 잡으면서 방향을 좀 당겨주는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유비온과 마찬가지로 네이버의 이슈들이 좀 더해지면서 반응들이 그대로 좀 나와주는 것 같다. 근데 이 종목에 뭐 사실 뭐 주봉이나 월봉이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 신규 상장 종목이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올라오고 위쪽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상단이 어디까지 막혀 있는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을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방에 이제 매물대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위쪽 공간들을 좀 많이 열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충분히 네이버의 이슈를 타고 새로운 테마를 타고 갈 수 있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차트 보고 혹은 세 글자라는 이슈를 듣고 그다음에 기업 내용을 보고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맞춰보시고 노란톡에도 많이 답변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를 따라 상승길 가져를 외쳤던 종목인데 차트 딱 보고 아셨을까요?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의 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9802 돌격 이분은 솔트웨어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미르님 오브젠입니다. 수기님도 그러셨고 지처님도 오브젠이요 라고 했는데 수기님 이거 어제 팔았어요 라면서 유유 모두가 오브젠이 확실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오브젠이 맞다면 O를 외쳐주세요. 다비드 전문님 오브젠 맞나요? 네 오브젠 정답이고 네, 오브젠이 맞습니다. 아니 이거 수기님은 어제 팔았대요. 어떡해요? 네, 뭐 매수의 기회는 뭐 언제든 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어제 매도하셨으면은 오늘 뭐 다시, 충분히 내일 또 다시. 좋은 수익을 내시고 마무리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테마기 때문에 가격 전략도 충분히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장중의 흐름들 보면서 제가 노란톡에서는 설명을 열심히 잘 드리니까 이제 보고 같이 좀 잘 따라오셔서 많은 분들이 또 같은 수익으로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제 방송을 보시고 매주 제 무료 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하나씩 2자리 이상의 수익률들을 잘 챙겨가시고 지난주 화요일 제 공개 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오늘 오픈홀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또 2자리 익절을 또 하셨죠. 제가 확실하게 또 좋은 종목들과 좋은 전략들을 안내를 해드리니까 오늘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에도 오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수익률의 랠리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오브젠이라는 종목의 가격 전략과 추가적인 또 주요 내용들을 안내드리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자리 수익률을 가져다 줄 종목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밤 9시에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 강의 또 무료 방송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의 또 출연자분 궁금하시죠? 라인업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시장을 이기는 주도주, 집중 매수의 전략, 붉은 계좌,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